4년 차에 올해 결실 한 7kg 정도 가까이 됐을 거예요. 한 나무에 그냥 달린 게. 근데 이제 본 수확기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하는 어때요? 지금 근데 입이 무슨 이렇게 거의 큰 동지가 그리 많이 컸냐고 사는 그래요? 이 정도 캐야지 나무가 달죠. 그래 사장님 많이 컸어. 유튜브 나옵니다. 거기 큰 동지 저기.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주간형의 쌍간 주간형입니다. 쌍간 주간형. 그리고 이걸 입체적이 아닌 입체적인 일반적인 주간형이 입체적이라는 거고 이런 것 같은 평면적 아주 평면적으로 벽체에다 붙이라고 벽처럼 쌓아놓은 게 평면적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8단까지 높일 수고 애정이 식당에서 8단을 높이는데 이게 결실지 양입니다. 결실지입니다. 특히 유효 결실지 모든 과수는 유효 결실지에 비례하는 게 수확량입니다. 수확량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이 8m 같은 경우에는 유효 결실지가 생각했던 내용들 그대로 나옵니다. 쉽게 말해 한 나무에 64m 빨래줄로 끌어놨을 경우에는 63m입니다. 63m. 그래서 이제 결실 양 자체를 계산할 때 계산적으로는 UFO가 제일 많습니다. 평면적인 수형 중에서 UFO가 계산적으로 수확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8m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UFO를 자체를 문제가 됐을 때 뭐냐면은 이 빈 공간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올리다가 음농도 가지를 못 받아 올렸을 때는 그 공간이 빈 나지화가 되기 때문에 나지화로 따지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8m가 수확량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본 궤도로 갔을 때 UFO 전문 농장하고 8m 전문 농장하고 계산했을 때는 이제 그게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론상으로는 UFO가 최고로 많은 수량으로 나올 거라고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m인데 이 쌍간 8m 같은 경우에는 유효 결실지 양이지 않습니까? 그 양 자체에 비례하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그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중 분량 이런 문제만 없으면은 수확량 자체는 많이 늘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8m나 체리 재배에 대해서 재배력 자체를 어느 정도 제 재배력입니다. 다른 분들의 재배라고는 틀릴 수 있는데 저는 보시면 보시면은 이 단과지 이게 화속상 단과지 화속상 단과지하고 일반 단과지하고 모르시는 분 손들 보십시오. 다 모르지. 자, 일반 단과지는 일반 화속은 요게 일반 화속입니다. 잎문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꽃이 들어오는 걸 화속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게 화속이고 요게 화속상 단가지입니다. 이 화속상 단가지에는 2개에서 3개의 잎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잎눈을 요 하나만 가지고 있고 화속은 화속상 단가지는 잎눈을 2개에서 3개 많게는 4개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보시면은 요 화속은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탈락. 쉽게 말하면 저 하단 쪽, 상단 쪽에 힘이 세면은 이 단가지에서는 보시면 움직이죠. 이 단가지인데 이제 화속입니다. 화속 자체는 움직입니다. 근데 단가지는 안에 심 자체가 들어 있어가지고 안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결실을 시키는 가지를 단가지라고. 요건 그냥 망고. 예. 요건 순이고 순. 예, 자 들어보십시오. 결과지 중에서는 단과지, 중과지, 장과지가 있습니다. 장과지는 간다문화인 것처럼 길게 형성되어 있는 거 13cm, 15cm 한 편을 지나가면은 장과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르와시만한 거를 중과지 이런 것을 단과지 짧게 가는 겁니다. 근데 체리는 수용 자체가 복잡해 장과지로 갔을 경우에 1년 차에 길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열매가 달리고 난 뒤 그 다음에 금박금이 또 결실 공간을 비면서 또 길어지지 않습니까? 길어지면은 수관 자체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체리는 이런 단과지로 짧게 나중에는 길게 들어갑니다. 짧게 가는 게 이롭다는 거죠. 그걸 제가 국내에서 그냥 우리 재배력으로 국내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냥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일 쉽게 관리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권장을 하는 그 결과지 관리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수영을 중환형으로서도 보십시오. 생각하시고 계시는 수영을 중환형. 주관이 아니라. 우리가 좀 자, KGB 우리가 돼지비가 8m나 다른 수영 그리고 개심형. 자, 이 모든 수영 자체에서 맨 처음에 아주 간편하게 수영 구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에 여러 가지의 부주지를 가지게 되면 수관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수영이 구성된 이후에 이 결과지를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결과지를 가지고 통제를 하다가 단가지로 통제를 하다가 시기가 지났을 때, 나무가 10년, 20년 지났을 때 감나무처럼 중환형은 밑둥을 치고 또 개심형 같은 부시형 같은 경우는 주지 숫자를 줄일 때 그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장가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목 단계 때 어린 나무일 때부터 장가지 관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중가지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런 아주 복잡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단과지. 거기서 신초가 나오면 술을 짓게 되면은 화소상 단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롭냐 하면은, 자, 이 수영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고 와서 장과지는 채를 키워봐서 열매를 달아보시도 않으시는데, 장과지가 발달됐으면은 여기 이제 장과지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장과지를 했을 경우에 연차 부위에 꽃이 들어옵니다. 꽃이. 혹꽃이죠. 잎눈을 안 가진 혹꽃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이 나주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과지나 중과지나 형성됐을 때 요 정도는 열매만 달립니다. 나머지가 화석이 당기고 그리고 다시 나가게 되면 계속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멀어지고. 그러면 이걸 갱신을 못합니다. 갱신은. 장과지나 중과지는 갱신을 못하는데 화숙상 단과지는 왜 갱신이 가능하냐면은, 자, 보시면은 자마가 터지게 됩니다. 자마가. 안쪽이나 옆쪽에. 그러면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년이 안 돼가지고 오래된 게 없는데, 잠시만요. 자, 이게 이제 2년 따먹은 화석상 단가지입니다. 여기는 아주 복잡한 그 화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 긴 과지, 작은 결과지를 갱신을 하고 싶으면은 한 눈만 남기고 자르게 되면은 여기 당연히 수세가 한쪽으로 몰리니까 가지를 자르면 수세가 뭐가 되겠습니까? 순이 터집니다. 터지면 다시 집게 되면은 이런 화속상 단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결과지를 주지능 연구지, 결과지만을 계속 갱신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지를 갱신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갱신을 해낸 이유를 모르고. 열매도 커지고 열매가 꿀은 다 넣어놔. 예. 갱신, 결과지 자체를 갱신을 해가지고 계속 새롭게 뽑아내면은 뿌리도 많이 움직이면서 뭐냐면은 뿌리가 젊어집니다. 잘라낸 만큼 다시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지면서 뭐냐면은 열매 자체가 좋아집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많이 달리니까 너무 많이 달린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 돼가지고 본결실지,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열매가 달 때는 아주 단순해져 버립니다. 갱신을 해내기 때문에. 그리고 열매가 달리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결과지. 새롭게 나왔지 않습니까? 수제가 좋으면서 열매 자체가 고품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나 적과가 해주게 되면 좋아지는 거고, 만약에 장과지나 이런 거 계속 썼을 경우에는 뭐냐면은 열매가 갱신을 못 하니까는 계속해서 연차가 지나면은 열매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리는 단과지를 관리로 하락해가지고 순짓기를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말 돼서 우리가 교육할 때 순짓기를 하십시오라고 할 때는 그 순짓기가 단과지 관리가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과지 관리는 모든 과수에 똑같습니다. 사과, 감, 복숭아 모든 자체가 그 결과지 관리를 합니다. 근데 결과지를 관리를 하면서 뭐가 이루어질지 갱신을 해낼 모든 결과지가 발전된 거 보면은 결과지를 갱신을 할 수 있게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감도 마찬가지고 감을 키우시기 하지 않습니까? 결과지를 갱신을 해낼 수 있게 발전을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체리도 결과지를 갱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영 자체에서 순짓기가 적용되고 거기서 화석상 난가지를 만들어 간 이유가 이런 아주 간단한 관리를 하라고. 나중에 처음에는 힘이 듭니다. 왜? 순집지만 한데 순집으니까는. 하지만은 모든 적인 나중에 농민들은 뭘 하려고 농사를 짓습니까? 돈을 만들고. 돈을 만들죠. 그럼 돈 되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돈 되는 농사를 지으려 하면은 1000평이면은 농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3000평이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적은 평수에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적게 해야 되고 대신에 일을 적게 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만약에 3000평에 할 수 있는 노동력을 1000평에다가 투자했을 경우에 똑같은 노동력을 투자했을 때 경우에 물건이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품질 자체가. 품질 자체가 좋지구나. 작은 게. 예. 그러면은 어떤 걸로 가야 되겠습니까? 3000평을 가야 되겠습니까? 1000평을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밀 관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1000평 가지고 3000평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맞아. 많이 한다고. 잘 지는 예. 근데 일반적인 지금 전체적인 농가들을 봐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는다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 한 농가가 1700평 딱 천주가 가지 있으면 천주에서 연간 1억 5천을 뽑아냅니다. 한 번도 1억 5천 밑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3000평 하시는 분 1억 넘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보통 평균 농사가 6천이에요, 6천. 그래 왔다. 자, 그거는 그 사람들이 뭘 해서였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1억 몇천씩 하시는 분들은 매일 놉니다. 왜? 할 것만 하고 놉니다. 평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3000평, 6000평 하시는 분들은 1억 겨우 하면서 중구나 산하 밭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영은 제가 지금 해가지고 제 위에 농장